자, 이번 시간에는 140쪽 납세 의무자. 여러분, 재산세 과세권자는 누가 재산세를 부과하느냐? 당연히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럼 어느 시장, 군수, 구청장이냐? 재산세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이기 때문에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140쪽 밑에 납세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장소, 그죠? 또 과세권자가 누가 과세권자로 되느냐? 그래서 납세지는 오른쪽 141쪽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 여기가 납세지고,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로 갑니다.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그죠? 정계장 소재지로 가죠. 머무르는 장소, 2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법에 따라 선적할 수 있는 증서를, 선적 증서를 교부받도록 지정된 장소를 선적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적항 소재지인데, 소형 선박은 선적항이 없기 때문에 머무르는 장소 정계장 소재지로 갑니다.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정치장 소재지. 그래서 역시 부동산은 기억해야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고, 납세지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다. 이렇게. 그럼 141조 납세 의무자. 재산세는요, 누가 내야 되느냐?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자, 여러분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같아야 정상인데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이 뭘로 가느냐? 사실상 소유자.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이 1년 중에 하루, 과세의 기준일이죠.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인데, 여기서 여러분 사실상 소유자 그러면 누구냐? 6월 1일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매수자를 얘기하죠. 6월 1일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6월 1일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이 6월 1일자로 되어 있으면 매수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매수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6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자기 앞으로 아직 등기를 안 했어도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자가 됩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그럼 이와 같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이때 사실상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왜 여러 명이냐? 밑에 공동소유 재산이죠. 공동소유 재산의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 되니까 그때는 각각의 지분권자라고 그러죠.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자를 진다. 연대 납세 의무자 그러면 안 돼요. 재산세는 자기 지분만큼 지분 표시가 없으면 가로 안에 균등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택을 뭐하고 있어요? 구분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 주택은 구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재산세를 계산하는데,
건물 소유자 따로 주택의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을지라도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를 통합해서 재산세를 계산하죠. 그리고 그 나온 재산세를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지분대로 나누지만 구분 소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뭐냐? 시가표준액 비율로 봐라. 안분 나눠서 각각 소유자를 안분하여 각각의 누구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죠. 주택에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이다. 이렇게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재산세 어떻게 해요? 달라도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이라고 하고 이 주택에 한꺼번에 과세표준 나오면 여기에 한꺼번에 세액을 계산해서 재산세가 나오면 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그리고 토지의 시가표준액 요거 비율로 재산세를 안분 나눠서 각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시험에서는 시가표준의 비율 그게 아니라 뭘로 면적 비율 그러면 안 되죠. 또는 지분 비율 그러면 안 돼요. 왜? 공동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분 소유는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건물과 토지의 기준 가격 시가표준의 비율로 나눠서 각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건 뭐냐?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의제 납세 의무자 이 사람들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41쪽 맨 밑에부터 가죠. 어떤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 신탁재산이죠. 신탁법에 맡겨놓은 신탁재산은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다음 장에 보시면 142쪽에 보충학습 하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신탁법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체납됐을 때는 신탁재산 그 재산에만 압류를 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신탁재산에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다른 재산에도 압류할 수 있다. 왜? A라는 상가부동산에 재산세가 체납돼서 A라는 상가부동산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선순위에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 왜?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나 체불된 임금 등이 있으면 당해세보다 세금이 먼저 가져가니까 불리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신탁재산에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밑에 가서 공부상 소유자가 있죠. 공부상 소유자 어떤 경우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습니다. 소유권에 뭐라고요? 변동.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 뭐를 안 했어요? 신고도 안 하고 또 등기도 없다. 그러면 공부상에 기재된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죠. 그런데 여기서 공부상 소유자는요,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안 해갔다 그럴 때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 보실래요? 자,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6월 10일 요 기간에 무슨 기간? 신고 기간을 두고 있죠. 뭘 신고하라는 얘기냐? 6월 1일 전에 각종 변동 사유가 있다.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데
뭐를 안 했다? 등기 안 했다. 예를 들어서요. 자, 만약에 5월 25일 날 계약서에 계약서에 잔금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래 놓고 이때 여기까지는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때 을이 취득을 했다. 매매로.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다면 당연히 6월 1일 소유자는 을이니까 을 앞으로 고지서 발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을이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여기에는 을이 아니라 여전히 누구? 갑으로 기재되어 있겠죠. 이때 시장군수는 모르니까 이때 갑을 납세 의무자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때 갑은 공부상 소유자로서 불이익을 당하죠. 그럴 때 누구는 갑은 요때 요 사실을 6월 1일부터 6월 10일 납세지하면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변동사유를 구하라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 을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데 신고도 없고 등기도 없다면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가고요. 또 하나 밑에 순서 바꿔서 142조 방가로 3번 공부상에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종중재산도요. 종중소유라는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개인 소유로 보고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다음 다시 방가로 2번으로 가세요. 상속재산이에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사람 앞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도 없으면 소유자 뭐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신고도 없다. 자, 누구누구가 사망했는데 실제로 상속을 받았지만 아직 상속 등기는 안 됐다라고 주된 상속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등기도 없고 신고도 없으면 우리 세법은 누구로 가느냐? 주된 상속자. 여러분 주된 상속자는 여러분 밑에 미니 강의로 표시해 놨죠.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즉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죠. 이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된다. 이때 만약에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들은 똑같잖아요. 이렇게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을 해서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그래서 주된 상속자도 6월 며칠 1일부터 6월 10일 요 사이에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여러분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연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국가 등과 연부 계약 체결하고 대금 결제 다 끝나기 전에 국가 등으로부터 물건을 먼저 넘겨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매수 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고 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환지 처분하고 남는 채비지 공공용지로 당겨둔 보류지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또 6번에 보시면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불분명하다. 여러분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아직 안 나왔을 때 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돼서 생사를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우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죠. 이 사람들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고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고요. 143쪽 부동산하고 거래가 벌지만 올해 개정돼서 들어온 게 있죠. 외국에서 임차하여 수입하는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서는 임차하여 수입한다는 얘기는 수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입하는 경우는 누가?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건 재산세 부과 안 하죠. 판매 목적이니까. 나중에 실수요자가 소유 취득했을 때 그 사람한테. 그런데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외국인 소유 항공기 또는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43조 납세 관리인 지정. 이 얘기는 뭐예요?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납세 의무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수익하지 않고 있다. 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다. 그럼 시장 군수는 고지서를 외국으로 발부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때는 재산 관리인을 하나 지정을 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2번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납세 관리인을 지정해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시장 군수는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과세 대장에 등재를 하고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는 시험에서 매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고 숙지해야 되는데, 납세 의무자 잠깐 보고 갈까요?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예요. 이 얘기는 뭐냐? 사실상 소유자면 6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을 6월 1일로 되어 있으면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죠. 이때는 자기 앞으로 등기 여부 관계 없어요. 사실상 소유권을 가져가고 있으면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때 납세 의무자. 근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지분권자 그랬어요. 각각의 지분권자. 그럼 지분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지분이 균등한 거 50대 50. 그래서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두 사람 앞으로 고지서 발부하겠죠. 다음,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죠. 재산세를 계산하는데 여기 주택을 구분 소유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에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을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세율 곱해서 재산세가 나오죠. 이렇게 재산세가 나오면 어떻게 알아? 이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각각 소유자한테 고지서 발부한다. 시험에서는요, 면적 비율 그러면 안 되고, 또는 뭐요? 지분 비율 그래도 안 된다. 항상 시가 표준액 비율. 자, 다음에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도 무슨 얘기입니까? 자, 공부상 소유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사람,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 시장군수는 모르니까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데, 또 종중 소유 재산도 내 개인 앞으로 등기됐지만 이건 내 개인 재산이 아니라 종중 재산이다 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신고 안 하면 누구를?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고하라. 또 주된 상속자, 그러면 여러분,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지분이 가장 무한자, 높은 자, 많은 자예요. 그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때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을 하는데, 상속 등기가 이행됐으면 신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등기도 안 됐고, 그럼 누가 사실상 상속받았는 자 신고를 해야 되겠죠.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근데 신고도 안 했다. 그러면 주된 상속자 앞으로 고지서 나가니까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의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고하라 이 얘기입니다. 또 매수계약자는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연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금 끝나기 전에 미리 받아서 미리 사용하는 걸 미리 먼저 사용하는 것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는 매수 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또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됐기 때문에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래서 만약에 신탁재산에 체납된 재산세가 있어 압류를 할 때는 그 재산에 압류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체납된 다른 재산에 압류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에도 압류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여러 가지 맡겨놓은 거 있으면 다른 재산에도 압류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공사비 대가로 주는 걸 채비지 또는 공공용지로 남겨둔 거 보류지. 이거는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납세 의무자. 사용자는요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왜?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거나 또는 장기간 공부상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돼서 생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죠. 또 외국인 소유 항공기나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개정된 내용인데 우리 부동산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들어가죠. 자, 여기 보실래요? 이번에는 여러분 144쪽에 보시면 144쪽에 보시면 재산세 비과세가 나왔죠. 비과세. 자, 과세 대상 물건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어도 이러이러한 재산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 첫 번째가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줄여서 국가 등이 뭐하고 있어요?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안에 각국의 대사관, 영사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재산세 부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 거기 1번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 대해서 부과하는 외국 정부 재산이 있다면 그건 우리도 부과하겠다. 과세하겠다.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상호 면세주의 협정이 체결된 국가끼리라면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한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거 2번은 기억해야 돼요. 왜? 국가 등이 소유하고는 있지만 중간에 연부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 계약자한테 대금 결제 아직 안 끝났지만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마음대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사용 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겨준 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예요. 다만 누가 세금 내?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죠. 그런 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도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두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적인데 또는 공익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그런데 이때 가로 안에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을 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유상이란 말이 없죠. 유상으로 사용할 때는 과세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때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지금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사용하겠다고 계약이 체결됐다면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재산세 부과하지 않는데 다만 자, 요까지 올해 개정된 거. 자, 국가 등이
1년 이상이죠. 1년 이상 공적인데 공용 또는 공익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뭐다?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다만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다만 이런 경우는 뭐 하겠다? 과세합니다. 뭐 1번 무상이 아니라 뭐 유료로 사용하는 건 과세한다. 국가 등이 남의 재산을 대가를 주고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재산세 내야죠.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소유권 유상 이전 약정한 경우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이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건 과세를 하겠다. 자, 국가 등이 뭐 하겠다? 조합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소유권 유상으로 이전할 걸 약정하는 경우로서 이 얘기가 뭐예요? 국가 등에 처분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그 재산이 국가 등이 취득하기 전에 그 재산의 소유자가 미리 사용권을 넘겨줬다면 그건 미리 사용하면 이것도 뭐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국가 등이 타인의 재산을 매매로 등으로 취득하기로 계약을 뭐하고 체결을 하고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기 전에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 있으면 그런 건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 밑에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있죠. 다만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비과세인데 다만 사치성 재산은 과세한다. 사치성은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 또 하나 두 번째 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과세하고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과세를 하겠다. 또는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용도, 세 번째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 이러이러한 데 사용하는 거. 그래서 1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목이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토지는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소유자가 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건 가지고 있어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두 번째, 공익상 재산세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그런 임야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1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통제 보호구역이 있죠.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에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사용수익할 수 없으니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만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도 특정인은 허가받고 농사 짓고 있거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토지 있죠. 그래서 전, 답, 과수원, 대지 이건 실제로 통제구역 안에서도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토지는 과세를 하니까 그런 토지는 뭐하고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비과세다 얘기해요. 다음 두 번째는 산림보호구역 안에 있는 최종림 시험님 씨앗을 종자를 얻기 위해서 심어놓은 임야, 연구활동에 이용하고 있는 임야 이런 건 과세하지 않죠. 세 번째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자연보전지구 안에 있는 임야,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임야 소유자는 사용수익할 수 없으니까 비과세 혜택을 주고 또 하나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임야 소유자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1년 미만 1년 안 돼서 없어지는 임시 건축물은 과세를 하는데 이거 시험에서도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임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별장과 같은 사치성이라면 그건 과세를 하겠다.
또 4번 비상재해 구조용으로 이용하는 선박, 무료 도선용으로 성과 섬, 강과 강 사이에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선박 등은 수익력이 없으니까 과세하지 않습니다. 5번은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그런 건축물로서 재산세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건축물은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 명령 받았다면 철거 명령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한다? 과세를 하죠. 그러니까 철거 명령 받은 부분만 비과세고 철거 명령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과세를 한다 그랬죠. 어떤 거? 첫 번째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두 번째는 무료가 아니라 뭐요? 유료로 뭐 하는 거? 사용하는 경우. 또는 고유 업무에 뭐라 그랬어요?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 그죠? 이런 부분이나 또는 철거 명령 받았다면 철거 명령 받은 부분은 비과세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과세하고 그리고 수익 사업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 사업에 사용한다. 이런 경우는 과세를 한다. 참고로만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재산세 비과세는 크게 언급되지는 않으니까 참고로만 보시고 다음 146쪽으로 갑니다. 146조 재산세 과세 표준. 여러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거래세인 취득세 같은 경우는 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격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그것이 불합리한 가격이다 그럴 때만 기준 가격 가지고 계산하죠. 그런데 재산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 보유 중에 발생하는 수익력에 차감을 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실거래 가격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지방세법에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가격,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재산세를 계산하는데 재산세는 개인이 소유했던 법인이 소유했던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가 소유했던 비거주자가 소유했던 과세 표준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토지 그리고 건축물이죠. 토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우리 일반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계산. 그러나 주택 있죠. 주택은 건물하고 주거용 건물하고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를 하죠. 이와 같은 부동산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이에요. 이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때 여러분 참고로 시가 표준액 하면 다른 건 몰라도 토지하고 주택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토지의 시가 표준액 하면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개별 공시지가죠. 이거는 매년 6월 1일자로 고시가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주택이죠.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4월 말에 결정해서 5월 1일 그리고 공동주택가격 이겁니다. 물론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도 있죠. 소득세법의 신축건물 기준가격에다가 구조지수, 용도별지수, 위치별지수 곱하고 경과연수, 잔존가치율을 곱하고 전체 면적에다가 건축물의 규모, 특수부대 설비 설치 유무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가감을 하죠.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복잡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시가 표준액에다가 요거 그대로 계산하면 부담이 크니까 이와 같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뭘 곱하느냐, 부동산 시장 가격 동향 등을 감안하여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죠.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라. 이렇게 해서 나온 걸 우리 부동산의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토지 건축물은 작년하고 똑같이 70%로 되어 있고 주택은 60%로 되어 있죠. 자, 시가 표준액이 많이 올라가요, 올해는.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작년하고 같이 적용되고요. 또 하나,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선박 그리고 항공기는요, 이것은 1년 중에 하루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뭘로 하겠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여러분, 부동산이 아닌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실거래 가격의 35%에서 대략 40% 정도의 가격으로 낮게, 부동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이제 여러분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우리 147쪽에 보시면 뭐 있어요? 147쪽 재산세 세율. 이 재산세 세율을 우리는 다 기억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산세 세율에서 기억할 건 첫 번째, 전국의 시군구의 재산세가 지역마다 재산세 세율이 서로 다르다면 지역 차별, 말이 안 되죠. 형평과세가, 공평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법에는 어느 지방자치단체 시군구든 재산세 세율은 똑같이 법률에 똑같이 규정을 해놓고, 다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표준세율의 일정 비율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증하거나 감할 수도 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거, 재산세 기본 세율이 있어요. 기본 세율이 있는데 이 기본 세율을 표준 세율이라고 한다. 왜? 그 기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해당 연도만 적용을 하는 거지 다음 연도까지 계속 이월되지 않죠. 이 부분 확인해 보죠. 여러분 교재 147쪽 세율 구조, 재산세 세율은 과세 대상별로 세율이 다 달라요. 토지에 대한 세율 따로, 주택에 대한 세율 따로, 건축물에 대한 세율 따로, 선박 따로, 항공기 따로, 또 토지도 어디에 이용하느냐에 따라 종합합산 토지냐, 별도합산 토지냐, 분리과세냐에 따라 세율이 틀리고, 건축물도 공장 건축물이냐, 상업용 건축물이냐, 이거에 따라 사치성 건축물이냐에 따라 재산세 세율이 달라지고, 주택도요, 6월 1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그건 별장으로 보고 과세하겠다. 이렇게 똑같은 물건이라도 용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147쪽 2번 표준세율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거 조례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이것도 과거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가감한 세율은 다음 연도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서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건 틀리죠. 해당 연도로 끝난다. 1년 단위로 가감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을 해요. 내년에 만약에 증하거나 감하겠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 자, 다음 그 밑에 과세 대상별 토지가 있죠. 밑에 보시면 147쪽 동그라미 1번
종합합산 토지 있죠. 종합합산은 소유자별로 시군구 토지를 합산을 해서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 1000분의 2, 즉 0.2부터 1000분의 5, 0.5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죠. 그런 세율을 우리는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그럼 다음 장에 여러분 148쪽에 보시면 별도 합산 나왔죠. 이것도 시군군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을 한다. 이 정도 합산을 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세율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 0.4%까지 별도 합산 세율, 종합합산보다는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다음 거기 밑에 보시면 3번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랬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토지 소유자 각각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여기 토지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재산세에서 가장 높은 세율 고율이 있다. 고율하면 1000분의 얼마 40. 1000분의 40 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이 1000분의 40, 즉 4% 아주 높게 부과하는 것은 사치성이죠. 사치성 재산에 토지와 토지하고 그 다음에 뭐 건축물. 그래서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토지도 1000분의 40, 건축물도 따로 1000분의 40. 그래서 여러분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보시면 우리 세 번째 칸에 나왔죠. 세 번째 칸에 골프장용 토지나 박스에 골프장용 토지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사치성 재산으로서 1000분의 얼마 40. 요거 한번 기억하시고 다음 양가로 2번 건축물 있죠. 자 여기서 한 분리과세에서 또 하나 보죠. 여러분 세 번째는 저율이 있어요. 저율 제일 낮은 거 상징적인 거. 그래서 재산세에서 제일 낮은 건 1000분의 0.7. 그래서 우리 지금 분리과세 대상에 나와 있는 농사 짓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농지 그리고 요건을 충족한 목장 용지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임야 이런 경우는 세부담을 줄여준다. 제일 낮은 1000분의 0.7과 제일 높은 1000분의 40 이것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고요. 그럼 밑에 148쪽 양가로 2번 건축물도요.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2.5 공장 건축물 시상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물 도시형까지 포함해서 입지조건 안 맞으니까 1000분의 5 그러나 거기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사치성은 알아야 된다. 149쪽 맨 위에 3번 사치성 재산의 건축물은 1000분의 얼마다 40. 여기 보세요. 자 토지도 1000분의 40 건축물도 사치성 재산은 1000분의 40이다. 그죠? 다음 그 밑에 이제 주택 보세요.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인데 주택은 각각 주택을 시군군에 여러 개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각각 주택에 대해서 초과 누진세율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누진세율로 되어 있죠. 그런데 1번 보실래요? 1번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별장 사치성이죠. 여기서 사치성 재산의 뭐는 특별히 별장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1000분의 얼마 40.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주택에 대해서 세율 적용할 때는 시군군의 토지를 주택을 여러 개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소유자가 같다고 해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별로 각각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죠. 149쪽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초과 누진세율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산을 해서 뭐하라? 합산을 해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참고로 주택은 주택마다예요. 또 하나, 자, 이번에는 맨 밑에 보시면 선박 항공기 중에 고급 선박이 있어요. 사치성 재산 중에서 고급 선박, 이 고급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치성이지만 과세 표준이 낮아요. 부동산에 비해서. 그래서 제일 높은 1000분의 50이다.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 고율, 저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재산세, 중과세가 있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150페이지 위에 중간에 과밀억제권력 공장 신증설.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 억제권력이 있죠. 예,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위성도시 16개 지역. 이런 지역은 인구가 밀집됐거나 밀집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교통도 혼잡하고 공해도 심각하니까 그런 지역에다가, 이런 지역에다가 공장을 뭐 신설하거나 또는 뭐 증설을 하는 경우 취득세도 중과세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도 중과세 하는데,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한 번 중과세로 끝나지만 재산세는 신설 증설한 그 공장 건축물이죠.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요것은 표준세율의 표준 기본 세율하면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2.5죠. 여기에 100분의 500, 즉 5배예요. 5배로 그것도 몇 년간 5년 동안 중과세 한다. 이렇게 우리 재산세 세율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150쪽에 보시면 도시지역분 재산세라고 있죠. 자, 시군구 안에서도 도시지역 안에 부동산 소유자한테는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본래의 재산세 말고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별도로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한다. 요 정도 개념만 보시고, 자, 재산세 세율에 대해서 잠깐 보죠. 자, 여기 보실래요? 재산세 과세 표준부터 보죠. 예. 재산세 과세 표준은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은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토지와 건축물은 70%고 주택은 60%다 그랬어요. 그러나 선박하고 항공기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에 그대로 간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그리고 재산세 세율 부분이에요. 그죠? 재산세 세율 부분은 아까 여기 언급한 내용대로 세부적으로 기억할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실래요? 세율은 자, 요거 기본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한다. 제일 높은 세율 고율과 제일 낮은 저율, 그리고 과밀 억제권력 안에 공장 신증설 하는 경우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 5배로 5년 동안 중과세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세율 부분 보시고, 참고로 150쪽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혼동될까 봐 설명드립니다. 150쪽 맨 밑에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이거예요. 개념만. 자, 동일한 시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서도 도시지역이 있죠. 도시지역 안에 토지, 건축물, 주택이에요. 선박하고 항공기는 일반 기본 재산세만 부과하죠. 그러면 도시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본래의 과세 표준에다가 우리 지금 공부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안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본래의 원래 재산세에다가 특례 규정에 의한 도시 지역분
재산세를 별도로 계산해요. 과세 표준도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과세 표준도 똑같은데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1000분의 세율이 1.4로 되어 있죠. 이렇게 과세 표준 나오면 도시지역분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1.4를 곱해서 나온 요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합산을 해서 뭐 발부한다.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일반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보다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세 부담이 그만큼 크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산세 부과징수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